지금이요 밤 9시 딱 32분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대한민국의 마지막 정치 토크입니다. 이 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명 논객 두 분 모셨습니다. 구자령 신윤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오늘은요 특별하게 십수년 전에 발표가 된 한 팝송으로 저희 정치 토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누구 가수보다는 가사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가사를 좀 주목해 보셨죠? 저 노래가요. 저 구자령 변호사님. 유시민 작가가 어제 뭐 오만한 권력자, 뭐 왕정, 이재명 대통령을 작심 비판하면서 청와대에 선물하고 싶은 노래다, 헌정하고 싶은 노래라고 했는데 저 가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민주당은 내전이 정말 끊이질 않는구나. 끝까지 끝장을 보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예. 그 와중에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서로 간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으니까 예. 물론 내 잘못도 있겠지만 나는 어쩔 수가 없었고 그 잘못의 대부분은 저쪽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다. 저 가사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나도 유리창 깨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건 이유가 있고 그건 네가 나 배신했기 때문이고 예. 너를 믿고 지냈던 5년 허송세월하게 만들었지 않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정부 탄생에 있어서 뜻한 바가 있었는데 사실상 난 속았고 속은 거에 대해서는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자기 변명이기도 한데 예. 사실 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분들끼리 지금 서로의 잘못을 무게를 달아가지고서 예. 누구 하나가 옳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제가 재판할 때도 보면은 같이 잘못해놓고서 서로 얘가 조금 더 잘못했어요. 어째요? 그런데 같이 잘못한 건 맞거든요. 예. 지금 내전이라는 것도 서로 간의 권력 다툼으로 국민들은 죽어나가는 게 막그라 내전이잖아요. 싸움이라고 보시네요. 그렇죠. 저는 권력 다툼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국민, 민생 이런 거는 전혀 뭐 관심사도 아니구나. 이분들은 끝까지 저런 태도가 되면은 민주당은 알겠습니다.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인규 변호사님, 애초에 어제 저희 시티라이브 이 시간에는 다른 분들, 유명 논객 다른 분들과 이 왕정, 뭐 오만한 권력자,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다르게 뭐냐, 뭐 이런 표현에 집중했다면 다시 보니까 저 가사가 더 센 것 같아서 넌 당에 더 싸다든지 내 피 같은 5년 낭비해놓고 저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우선 저는 이제 유시민 씨라는 이 개인 하나가 대한민국에 참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좀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 예. 결국 유시민이라는 저 정치인을 분석을 해볼 때 전 시대 지체 현상, 시대 오독 현상에 빠져 있다 이런 아하.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결국에는 지금 저 노래 가사가 설명해 주듯이 예. 이 공사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사감, 본인의 사익 이걸 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현 정부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저런 발상 자체가 예. 저는 굉장히 참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짜증나는 그런 장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방송 활동도 좀 열심히 하겠다고 노무현재단의 상임 고문직도 내려놓고 지금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 예. 저는 뭐 더 그렇게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시대를 저는 떠나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유시민 씨에게 저는 공간은 없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여권 내부의 뭐 균열이나 내전이 아니라 뭐 자연스럽게 유시민 씨의 영향력이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영역 내에서도요 유시민 씨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다 나오고 있고 예. 이제는 뭐 방송 같은 것도 함께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 굉장히 좀 너무 멀리 알겠습니다. 가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팝송 가사 다시 곱씹어봐도 세긴 세요. 사실은 전당대 기간에 단순히 이렇게 정청래 전 대표를 우회로 지원한 것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꽤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과거 발언들이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직격하는지도 한번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그 비린내까지는 괜찮거든요. 썩은 내로 가면 안 되죠. 대통령이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개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모두가 곤란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시민 작가가 기사 논평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반드시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데 혁명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냥 정치에 있는 게 아니라 퇴행을 하게 돼요. 유시민 씨의 최근 논의는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그 수준이 떨어졌다고 봐요. 옛날에 비해서.
진보 쪽의 원로 교수 백낙천 교수는 또 유시민 작가를 작심 비판했는데 저는 뭐 이제 왕정 귀족정 이것도 수위가 세지만 특히 여권 안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순 비교한 거에 대해서 꽤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여권 시각도 있어서요. 근데 구 변호사님, 사실 어제는 저희가 저 부분에 집중했다면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다음 화면, 다음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어제 저 유튜브 한 2시간 가깝게 진행됐는데 저도 쭉 보니까 실명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아니, 현지 누나 문자하고 청와대 사표 냈는데 민주당의 대변인도 되고 안산의 전략공천받아 다시 의원됐다. 명백히 잘못됐다고 느낀다. 또 한 명. 청와대 2인 자격인 강우시 비서실장도 겨냥해서 아니 집권 여당 의원 워크숍에서 자기가 강연하고 되먹지 못한 짓이다. 정말 한심하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유시민 씨도 맞는 말 할 때가 있구나. 그러나 그 맞는 말이 의도가 불순하다. 아하.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운 게 또 그냥 권력 다툼 용이거든요. 근데 절반만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근데 팩트는 갖고 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곤란한 것이죠. 예. 왜냐하면 그 폭탄이라는 것도 밖에서 터지면 견딜만한데 안으로 갖고 왔는데 거기서 터지면은 정말 살상력이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가지고 유시민 씨를 공격하면서 뭐 시대에 뒤떨어졌고 뭐 이렇게 선긋기하고 정치 비평 그만둔 분 아니냐 이랬는데 정치 비평 그만뒀던 게 2021년이에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의 5년을 민주당에서 스피커 볼륨을 굉장히 키워주면서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이용을 했고 예. 공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는 타격감도 민주당이 키웠던 타격감이고 아하. 한 몸이 됐었기 때문에 오는 부담이죠.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전후나 탄핵 때 뭐 여권에서는 다 유시민 작가의 입만 바라보고 다 활용하다가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니까 그게 쉬워서 지금 용도 폐기한 수준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유시민 씨의 발언이 틀렸다, 의도가 있고 잘못됐고 이런 얘기는 쭉 있었지만 민주당은 그때는 결사옹호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시대에 뒤떨어진 분이고 틀린 얘기고 정치 비평 그만뒀어야 됐다. 21년부터 그럼 그만뒀다고 왜 얘기하냐고 민주당에서 얘기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분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진영에서 도움 안 된다고 딱 해버리니까 나 5년 허송 세월하고 배신당했네? 라는 말이 그 노래 가사처럼 딱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지금 계속? 저는 친문으로 이어진 세력에 대해서 자기가 역할이 있고 지금 제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도 들었는데 민주당에 대선 주자가 없잖아요. 예. 근데 친문으로 이어진 세력도 꽤 세고 예. 그리고 또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 45% 정도가 확인이 됐잖아요. 정청래 전 대표가 그랬죠. 예. 앞으로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쭉 지지율이 만약에 빠진다 치면 차별화된 사람이 다음에 민주당의 헤게모니를 쥘 때 예. 혹시 나도 그 이너서클의 구심점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재밌게 들었거든요. 본인 스스로가요? 아니 그런 얘기를 그 정치권에 뭐 일단 있는 분한테 썰입니다만 말씀하십시오. 예. 근데 저는 그런 세력도 구심점이 필요할 때 내가 거기에 그 빈 공간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계산까지도 있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점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면 나의 힘은 올라간다라는 계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 변호사님이 이제 구 변호사 논평하실 때 약간 웃으셨는데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의 의미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 결과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자 찍을 거다. 이게 3자를 찍는 예언이나 현상을 얘기한 건지 아니면 혹자는 이제 본인이 이렇게 비판한 걸 대통령이 귀담아치지 않기 때문에 3차로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물전에 썩은 내라는 발언도 이게 뭐 유시민 씨의 후각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진짜 썩은 내가 나는 거냐 한번 현장 검증해봐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지금도 저 3자가 곧 나온다 뭐 저게 현실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예. 저게 유시민 씨의 바람이냐 아니면 현상을 객관적으로 진단한 거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를 어긋난 지금 논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걸 논평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데 그래요? 아까 대표적으로 김남국 의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매우 잘못된 일이죠. 잘못된 일에 대해서 결국 당에서 당직도 받고 대변인도 되고 전략공천 받아서 지금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그거 다 공천과 임명직을 정청래 대표가 했어요. 그 정청래 대표를 본인이 지금 우회 지원을 하면서 예.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는데 그걸 또 명픽이라고 또 연결시켜서 비판을 하면 좀 맞지 않고요. 그럼 강훈 실장 거는 뭡니까? 비서실장이 왜 뭐 의원들 와서 워크숍에서 감나라 배나라는 게 뭐냐 뭐 이런 피지로 얘기하던데. 아니 보통은 당정 협의도 하고 또 여당이면은 사실 대통령과 한 몸이기 때문에 뭐 정책실장이 와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훈계
통제를 했다라는 식으로 저렇게 평가를 절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 굉장히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전 유시민이라는 인식 체계 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전 인정하지 않는 아하. 그 기본적 근본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비판 수위가 높아지는 들 두 분이 하나 각각의 시각을 말씀하셨는데 유시민 작가의 거침없는 비판 행보를 두고 오늘 여당에서 어떤 반응들이 쏟아졌는지 한번 제가 만나볼까요? 더민주혁신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여기 뭐 개가 짖어도 귀찮은 간다고 했고요. 예, 작가가 아닌 무당이다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정진욱 의원. 커밍아웃 박지원 의원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저런 시각과 온도차가 있는 게 뭐냐면 정청래 전 대표가 아시다시피 전당대회 기간 내내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해서 노코멘트라고 했었는데 오늘 팀 정청래 친청계 최고위원 반응도 사뭇 좀 달랐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그냥 한 비평가로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정치인을 떠나서 뭐 개인이 됐던 우리 지지자가 됐던 반대자가 됐던 그거에 대해서 판단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한민수 최고위원의 얘기를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게 유시민 작가 말이 일정 부분 맞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민주혁신회의처럼 뭐 개가 짖어도 귀찮은 간다라고 작심 비판 수준까지는 아니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친청계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럼 친청계의 좌장은 뭐 최민희 의원 내지는 뭐 정청래 의원 중심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유시민 씨가 정권을 흔들 때 노코멘트를 하면서 사실상 동맹을 맺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민수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완벽히 부인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받아들이자니 또 반명 인사로 찍히고 예. 굉장히 지금 난처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저게 지금 한민수 최고위원만 그런 게 아니라 유시민 씨를 데려와서 마이크를 대줬던 유튜브 세계에서도 사실 지금부터 유시민 씨와의 관계가 과거 같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 유시민 씨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돼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조건이 있고 비판을 하더라도 건설적으로 쓴소리를 했을 때는 공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사실관계에 어긋나서 본인의 분풀이식으로 저렇게 뭐 나오면 저주 정도다. 뭐 예. 저주든 구판을 벌리는 것이 뭐 저는 별로 큰 영향력은 이제 갖기가 힘들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예 내란 세력으로 아까 박지원 의원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아마 여전히 대통령과 신임 김민석 지도부가 만찬 중일 텐데 조금 전에 제가 뉴스 검색하기로 보니까 대통령이 오늘 지도 만찬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른 점만 찾으면 원수의 길로 간다라고 언급했어요. 원수의 길로 간다. 다른 점을 찾으면. 이거는 애들로서 유시민 작가 대통령이 언급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에서 그동안 많이 포장해왔던 게 처음에 정청래 대표 됐을 때 이거 갈등 있는 거 아니냐, 갈등 없다 그러다가 갈등 터져 나오니까 건강한 당청 관계다, 뭐 수평적 당청 관계 포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이후에 내전이라고 얘기해도 부정하지 못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 건강한 당청 관계는 여러 가지 의견이 터져 나오고 그거를 조화를 이뤄가는 게 그게 정치잖아요. 근데 예. 다른 점 찾으면은 원수의 길이라고까지 하면 딴 예. 얘기 하지 마. 내가 지금 나하고 한 몸인 김민석 대표 보냈는데 왜 딴 얘기 왜 나오는 거야? 라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당청 관계는 과거보다 민주당은 많이 후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점만 보면 원수라는 대통령의 조금 전 만찬 언급까지. 글쎄 유시민 작가 계속 발언 더 세질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 토크 마무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